미국 물가가 다시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1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오름폭이 7개월 만에 다시 확대되며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장기화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남가주에 불어닥친 기록적인 겨울 폭풍으로 곳곳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겨울 폭풍 피해가 확산되면서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지역에 각종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대학병원에서 신생아 학대 정황이 드러나 해당 간호사가 해고 조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54명의 학생이 LA에 있는 학교를 찾았습니다. 밥은 먹어야 되는데 식후 혈당은 걱정이고.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혈당 상승 억제 혈당 365가 있습니다. 강력한 혈당 상승을 억제시키는 바나바잎 추출물을 사용, 안전하고 신속하게 혈당을 관리해드립니다.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 혈당 관리가 필요한 노년층, 직장인, 식후 혈당 높은 분께 확실한 도움을 드립니다. 이제 하루 한정으로 혈당 관리 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름세가 잡힌 듯했던 물가가 다시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장기화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지난달 PCE, 즉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1년 전에 비해 5.4%가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계속 둔화세였던 PCE 상승률이 7개월 만에 다시 오름폭을 키운 겁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지수도 4.7%가 올라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전달 대비 상승률 역시 0.6%를 기록하며 11월 상승률 0.2%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PCE 물가지수는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소비자 물가 지표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이 PCE 지수가 내년엔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내려갈 거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PCE inflation is running about 5%. This is on a 12-month basis. Core is running at 4.4. My guess is it will take certainly into not just this year, but next year to get down close to 2%. 연준이 주시하는 물가 지표가 다시 오름폭을 키우면서 물가를 잡기 위한 연준의 긴축 강도는 더 세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다음 달 통화정책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다시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채권시장 참가자들이 연준의 금리 정책을 예측하는 페드워치를 보면 연준이 다음 달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확률은 현재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올해 말에는 금리를 인하할 거란 기대감도 동시에 수그러들었습니다. 5.5%까지 간 최종 금리가 계속 유지될 거란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연준이 더 과감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So I think the Fed should stay nimble and flexible. The Fed should resist the pressure to be giving strong signals about what it's going to do next, because the Fed's job is not to do a constant predictable thing.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이번 인플레이션은 수요 문제가 아닌 공급의 문제인데 연준이 할 수 있는 금리 인상으로 수요를 위축시켜서 풀려면 경기 침체까지 갈 정도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1년이 됐지만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이 잘 보이지 않는 만큼 세계 각국의 물가와의 전쟁도 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고물가라면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려야 하는데 중앙은행에 쓸 수 있는 도구는 사실상 금리밖에 없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남가주 지역에 불어닥친 기록적인 겨울 폭풍으로 곳곳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한 바람과 폭우, 폭설로 인한 전력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가주에 찾아온 기록적인 겨울 폭풍. 오는 일요일까지 지역마다 적게는 1인치, 많게는 5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카운티 전역에는 홍수 경보가 발령됐고 특히 LA 산간 지역에는 1989년 이후 34년 만에 폭설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LA 카운티 산간 지역에는 최대 OPT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곳 마운티 발디 산 지역에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완벽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찾는 마운틴 발디 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뀌는 2000피트 지점부터 눈보라와 도로 결빙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It's snowing pretty constantly, probably about an inch or two per hour. Oh, okay. So there are plows going up and down, but it's for the residents only. They're only plowing enough to get the residents and emergency personnel by. 오렌지 카운티는 강풍으로 인해 일부 지역이 역대 최저 기온을 찍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애나하임 57도로 지난해 기록했던 최저 기온 58도를 넘어섰고 뉴포트 비치의 경우 54도를 기록해 1946년 기록했던 역대 최저 기온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우와 폭설, 강풍을 동반한 이번 겨울 폭풍 영향으로 곳곳에서 정전 등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선이 끊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황을 항상 주시하고 있고요. 대비를 위해서 저희 팀이 대기 발령된 상태이고요.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말 남가주 저녁이 40~50도대, 밸리와 산간지대는 20~30도대의 낮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령된 홍수와 폭설 경보는 오는 토요일 오후 4시까지인데 상황에 따라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늘 휴대전화로 LA 지역 홍수 경보 발령을 문자로 받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겨울 폭풍 피해가 확산되면서 기상청은 남가주 지역에 각종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일부 지역에 대피령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미 내린 비로 집안이 불안정한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해 잔해물들이 쓸려 내려올 수 있어 대피령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LA 남쪽 샌디에고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눈보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폭설과 강풍이 예상되는 5번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폐쇄했고 자동차 여행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항공편 결항과 지연 사태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겨울 폭풍 영향으로 오늘 전국에서 1200편의 항공편이 결항됐고 18,000편의 항공기가 지연 운항됐습니다. 기상청은 북극 지방에서 발달한 거대한 저기압이 이번 기상이변의 원인으로 현재 북서부 지역이 겨울 폭풍 영향권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대학병원에서 신생아 학대 정황이 드러나 해당 간호사가 해고 조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굿사마리탄 병원에서 신생아 학대 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주 보건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아기는 태어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항생제 치료를 받게 된 니코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보려고 아기의 아빠가 병원을 찾았을 때 간호사는 아기에게 억지로 분유를 먹이려고 하고 있었고 아기가 울자 누워있던 아기를 들어 얼굴을 바닥으로 향하도록 몸을 뒤집은 채 신생아 침대에 던지듯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I don't know, it just broke me. I didn't know what to do. I told her, I'm like, I don't want you to touch my child. Like, you just slammed him. And then she was like, oh, no, no. If you think I mishandled him or anything, I'm sorry. 신생아 집중치료실 내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았는데 아기 아빠가 커튼 틈새로 이를 목격하고 촬영을 하면서 해당 사건이 공개됐습니다. 굿사마리탄 병원 측은 즉시 해당 간호사를 해고 조치하면서 해당 병원은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서포 카운티 경찰서와 뉴욕주 보건국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타운 인근 실버레이크에서는 비비건을 들고 있던 여성이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오후 7시 LA 한인타운 버먼트와 유가 인근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총상을 입고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은 60대 흑인 남성으로 현장에서 흑인 남성 용의자가 도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의 신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목격하거나 관련 정보가 있다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수요일 저녁 LA 한인타운 인근 실버레이크 인근 노숙자 텐트촌에서 한 30대 여성이 총으로 무장한 채 행인들에게 위협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 여성은 총을 겨누었고
경찰이 대응 사격해 사살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여성의 총은 실제 권총이 아닌 장난감 비비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부상자는 없다면서 숨진 여성이 사람들을 위협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신한 상태로 살인을 저질러 수감된 한 여성이 뱃속의 아이는 죄가 없어 석방돼야 하기 때문에 자신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약간 황당할 수 있지만 낙태권 문제와 연관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현재 플로리다의 한 교정시설에 살인죄로 수감돼 있는 24세 나탈리아 헤럴은 지난주 변호인을 통해 뱃속의 아이는 죄가 없기 때문에 태아는 물론 자신까지 석방돼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교정당국에 제출했습니다. 헤럴은 지난해 6월 23일 새벽 마이애미에서 합승용 우버 리무진을 탔다가 다른 여성 승객과 언쟁을 벌이던 끝에 핸드백에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쏴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녀는 임신 6주차였고 사건 직후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헤럴은 당시 피해 여성으로부터 위협을 느껴 자신과 뱃속의 태아를 보호하려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을 쐈다고 항변하고 석방 청원을 낸 것은 자신보다는 복중 태아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은 AFP에 뱃속의 아이도 완전한 사람인데 엄마가 수감될 때 아이는 결정 권한이 전혀 없었다라며 아이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열악한 환경의 감옥에 갇혀 있고 콘크리트 바닥에서 태어날 처지라고 말했습니다. 청원서는 현재 태아의 엄마도 수감돼 있는 상태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찌 보면 황당할 수 있는 주장이지만 미국 사회에서 이 청원이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사건이 작년 6월 미 대법원이 연방정부 차원의 일괄적인 낙태권을 인정한 로데웨이드 판결을 파기한 즈음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50년간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장됐던 수백만 미국 여성의 낙태 권리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낙태권 허용 여부가 각 주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즉, 임신부의 결정 권한보다는 복중 태아가 한 인간으로서 갖는 헌법상 생명권을 중시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보면 헤럴의 주장도 한번 다퉈볼 만한 여지는 있어 보이는 모양새입니다. 변호인도 이번 청원이 대법원 판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헤럴이 수감 중인 교도소 측은 태아 보호 서비스를 검토 중이며 모든 수감자들이 시기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 중이라는 입장만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54명의 학생이 LA에 있는 학교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한국 전통 공연을 선보이는 등 청소년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인타운에 자리한 존 F 케네디 학교에 한국 전통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한국 전통가락에 몸을 실은 학생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무대 위의 주인공들은 한국 예능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들입니다. 세계예능교류협회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을 엄선해 미국을 찾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함께 이제 문화적 교류를 하고 함께 이제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인들만 만나봤는데 이제 미국에 오다 보니까 미국인들도 만나게 돼가지고 좀 아직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영광입니다. 한 학생은 멋지게 한복을 차려입고 한국을 주제로 한 영어 스피치를 선보입니다. 한복은 일단 우리나라의 전통 옷이고 이제 한국의 문화를 전달하는 그런 스피치이기 때문에 한복을 입고 왔습니다. 한미 친선 교류를 위해 시작된 이 행사는 올해로 벌써 38번째 공연을 치르게 됐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현지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 K컬처라든가 K문화가 많이 홍보가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아는 학생들도 많고 한국을 알리기 위해 미국을 찾은 54명의 학생들.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미국으로 날아온 이들은 청소년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LA 카운티가 팬데믹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비영리 단체를 돕기 위해 2차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최대 $20,0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 매출이 $100,000에서 $200만 미만이어야 해당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치 세금 보고서와 비즈니스 라이센스, 신청자 아이디, 이메일 주소와 온라인 뱅킹을 사용할 경우 로그인 정보 또는 비즈니스 계좌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LA시에 있는 비영리 단체의 경우 연간 예산 규모에 따라 최대 $25,0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2019년부터 3년치 세금 보고서와 IRS가 발급한 501C3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LA 카운티 2차 경제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은 오는 5월 2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맞아 미국 등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광범위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김양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독일 등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화상으로 얼굴을 맞대고 러시아의 전쟁 중단과 즉각 철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동시에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조정기관을 만드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재건 비용을 지불할 때까지 주권 자산의 동결은 물론 에너지, 금융, 국방 등 모든 부문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Dazu gehört selbstverständlich auch wirtschaftlicher Druck. Wir sind uns einig in der G7, dass wir unsere Sanktionen weiterhin eng koordinieren und dabei Schlupflöcher schließen.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를 어기거나 회피하는 이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Any attempts to get along with Russia behind Ukraine's back are short-sighted and will lead to an even greater tragedy in the future. 이에 앞서 미국 역시 광범위한 테러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금융기관 12곳과 러시아를 지원한 제3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 명단에 올리고 러시아산 철강, 광물, 화학물질에 관세를 최대 200%까지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이란 등 제3국 기업 90곳에는 미국산 반도체의 수출을 금지하는 수출 통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We're going to keep at this, and so are our allies and partners in keeping the cost to him high. 미국은 이와 함께 $20억, 우리 돈으로 2조 6천억 원 규모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전투기는 지원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이번 주 증시를 알아보고 다음 한 주를 전망해보는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 아티스 캐피탈 김지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지난주와 다르게 연준의 고금리 정책에 물가까지 요동을 치면서 시장도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는데 다우존스도 또 떨어졌어요. 얼마나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3대 지수가 나란히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11주 만에 최악의 주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작년 9월이니까 5개월 만입니다. 그러니까 5개월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최악의 주를 기록함과 동시에 또 3대 지수들 중 유일하게 4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이 하락폭, 낙폭 같은 경우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4주 동안 떨어진 거가 한 3.2% 정도를 떨어졌는데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 내스닥 같은 경우는 다우가 3.2% 4주 연속 떨어진 거를 한 주 만에 그냥 한 방에 3.3%를 떨어지면서는 가장 크게 폭락한 주를 기록한 거죠. 네, 나스닥도 보니까 뭐 오늘만 해도 1% 이상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최근 주식시장을 보면은 정말 변동성이 이렇게 큰 것 같은데 뭐 주식하는 분들 뭐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뭐 묻고 그냥 돌아라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은 이렇게 주식시장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이렇게 그만큼 뭐 불확실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워낙 커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사그라들지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번 주도 같은 경우도 투자 심리, 매도 심리에 불을 지핀 것 중에 하나가 물가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죠. 1월달 개인 소비 지출도 예상치를 능가하면서 7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는데 결과적으로 지난주부터 따지고 보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또 소비 지출, 또 거기다가 더해서 개인 소비 지출까지 예상치를 다 상회하면서
고용시장은 여전히 탄탄한 겁니다. 그러면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없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연착륙이냐 노랜딩 같은 거가 아닌 이번에는 경착륙, 하드랜딩이죠. 그러니까 하드랜딩에 대비하라는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자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금리 인상은 계속 될 거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로 이제 빠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최종 금리 같은 경우가 5에서 5.25% 예상했던 거가 지금은 5.5에서 5.75 또 어떤 경우는 6%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비관론자 같은 경우는 6%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는 내년도 2024년 상반기까지도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 거기에 일단 투자 심리는 불안 요소를 느끼면서 무조건 팔고 보자. 패닉 셀링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고금리를 이렇게 유지한다면은 뭐 대기업도 힘들겠지만 중소기업들의 영향이 굉장히 타격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경기 침체도 더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일단 추가 금리 인상이 계속 되니까 또 거기다 더해서 물가가 제대로 더디게 잡히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는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자꾸 이제 투자 심리에 실망감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연준의 피백 가능성 때문에 1월달에 랠리 모드가 시작됐다고 하면은 이제 피백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이제 하드 랜딩에 대한 또 대비하는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 주식시장의 흐름을 좀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내구 제조문이 발표되고 시카고 PMI, 그다음에 제조업 지수, 또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연준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 인상,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고 있는지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제 지표 중에 중요한 것들은 다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다음 주 내구재 주문까지도 예상치를 상회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진짜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되면은 또 한 번 매도 심리가 자극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밥은 먹어야 되는데 식후 혈당은 걱정이고.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혈당 상승 억제 혈당 365가 있습니다. 강력한 혈당 상승을 억제시키는 바나바이 추출물을 사용 안전하고 신속하게 혈당을 관리해드립니다.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 혈당 관리가 필요한 노년층, 직장인, 식후 혈당 높은 분께 확실한 도움을 드립니다. 이제 하루 한 정으로 혈당 관리 끝! 겨울 폭풍 영향으로 한인들의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등산이나 눈을 보러 산악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전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